자,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당장 은행빚 많은 분들에게는 타격이 갑니다. 걱정이죠. 얼마나 부담이 커질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8개월새 기준금리가 1%포인트나 올랐잖아요. 이러면 이자 부담이 얼마나 커질까요? 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만큼 오른다고 가정해서 단순 계산해 봤습니다. 0.25%포인트 오를 경우 이자 부담은 연간 약 3조 3천억 원 늘어나는데요. 8세 0.25%포인트씩 4번 올랐으니까 불어난 가계이자는 연간 약 13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인당 평균 부담은 0.25%포인트 오를 때 연간 16만 4천 원, 1%포인트가 오르면서 연간 65만 6천 원이 늘어난 걸로 분석됐습니다. 1년도 안 지났는데 이자 부담이 65만 원이 늘어났다면 이건 상당하게 큰 부담인데 문제는 이런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네, 한은이 연말까지 최소 2회 더 올려서 기준금리가 2% 이상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자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3.4에서 5.3%였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4.5% 이자로 3억 원 주담대를 받은 사람이 월 152만 원 이자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에 0.5%포인트를 단순 반영해서 이자가 5%까지 오르면 월 9만 원, 5.5%로 오르면 월 18만 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금리 차주들은 지난 2월 말 기준 76.5%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경제가 어려우면 금리라도 내려서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속 올립니까? 네, 물가 상승 압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포함해서 연내 7차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나오면서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갈 경우 우리 기준금리도 2.86%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가구당 이자 부담은 연간 345만 원, 월 28만 원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데 대내외 성장 여건은 둔화되는 상황이라서 규제 완화 등 정책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당분간 통화 정책은 긴축 기조로 갈 것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정책은 확장적인 기조로 자,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처럼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군요. 네, 대출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DSR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취약 차주들은 돈을 빌릴 여력이 더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금리가 올라도 소득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어려운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많은 영세 기업들이 이자도 못 갚고 망할 수가 있죠. 오늘 한은도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0.25%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물가는 오르고 이자 부담은 커지고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면 그게 또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어려워질 때 참 걱정이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